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7월달에 작성한 회계관리 2급 모의고사 5회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12월달까지 6회차까지 회계관리 2급 모의고사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6회차 거는 지금 제작 중입니다. 문제가 거의 절반 이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다 끝내고 빠르게 여러분들 11월달, 12월달, 1월달 시험에 대비를 해서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문제는 총 40문제고요. 중간에 곳곳에 좀 실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문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문제 수정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댓글로 자 이제 문제 수정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성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성격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 재무제표의 이 기능 자체를 올바른지 아니면은 틀린 거인지 그거에 대해서 맞으면 맞는 거고 뭐 틀리면 틀린 거고 그렇게 나오는 문제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정 기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점하고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시점은요 항상 오늘 날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날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재무제표에서는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딱 시점을 딱 정해놓는 거죠. 올해 오늘 날짜로 12월 말이다. 그러면은 12월 말일자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게 시점이고 시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 하나뿐이에요. 기업 실체의 가정하고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이제 회사가 계속 존속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가정이다 보니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시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용을 해야 되니 기간은 항상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것을 기간으로 뜻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장부변동표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비용이 해당한다. 수익비용 해당되는 부분 맞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본 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 변동을 나타내는 표로서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 변동을 나타내는 표가 맞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 해당한다. 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다 못 적으니까 뭐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고 근데 자본조정만 해당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등이라고 하면은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포괄적인 의미고 무슨 만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5가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만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3번 주기입니다. 주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이름은 2007년도 전까지는 주기와 주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 이전까지는. 근데 IFRS가 바뀐 시점이 2007년도쯤에 되거든요. 2008년도, 2007년도쯤에. 그래서 이거를 2008년도쯤에는 주기라는 얘기를 없애버리고요. 주석으로만 딱 2가지를 표현하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라고 하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기업의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재무제표 중 하나이다 라고 하면은 얼핏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기라는 내용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주석이라고 해줘야지 맞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방심하면은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꼭 문제 잘 읽어보시고요. 답은 3번 틀렸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자산, 부채, 자본이 해당한다. 일정 시점이죠.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3번은 주기가 아닌 주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꼭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하여 분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분계가 올바르지 않은. 자, 1번 한번 봅시다. 운전자 보험 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하였다. 운전자 보험 5만원. 보통예금 자동 이체. 운전자 보험 뭐예요? 계정 과목이? 그렇죠. 보험료로 처리하죠. 맞아요?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10월 10일. 9월분 미지급하였던 급여 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4월, 다시 할게요. 다대보험 등 2만원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한다. 보통예금은 이렇게 한 번에 7만원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따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를 하다 보니 따로 적는 게 이제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뭐 하였던 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회계를 배우면은 이 말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무엇 하였던 이라고 하면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과거형이죠. 과거에 이미 회계 처리를 했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급여를 줬냐 안 줬냐 했을 때 급여를 안 준 거죠. 그러면은 당시에 9월 30일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차번에 급여 5만원, 대변에 뭐로 처리했어요?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겠죠.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뭐 하였던 이러면은 과거에 회계 처리를 이미 했어요. 했는 상태예요. 그래서 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오늘로써 보통예금에 이체를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여가 아닌 비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뭐뭐 하였던 이라고 돼 있으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회계 처리를 했는 거예요. 급여를 이미 처리했고 단지 돈을 안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안 줬을 뿐이죠.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이미 한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급여가 아닌 미지급 비용이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11월 10일 UM뱅크에 차입하였던 이자 2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했다. 뭐뭐 하였던 이것도 과거형이죠. 이미 차입을 했어요. 차입했어요. 그러니까 대출받았죠. 대출받았고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이미 했고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이자 2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했다. 이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차입은 뭐예요? 대출이죠. 돈을 빌려받은 거예요. 그럼 대출하면은 이자를 내가 줘야 돼요? 받는 쪽이에요? 이자를 주는 쪽인 거예요. 차입은 내가 이자를 주는 쪽이고요. 반대로 대여는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자 주는 쪽은 이자를 내가 주는 거니 이자 비용인 거고 이자를 받으니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주식회사 영균 상사에게 상품 1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11월 후에 받기로 했다.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니 매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원래 회계관리 2급은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회계관리 2급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AT, 전사회계, 전사세무회계, ERP 이거 다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특정 계정 과목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매출 채권이라 해도 맞고요. 매상 매출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4번에 대한 분계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JB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요, 2022년도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회계관리 2급을 할 때
그 앞장에 보시면은 그 자본 등식 손익법 재산법이라는 그 등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본 등식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단기순 손익이 나와요. 물론 손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익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법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입니다. 뭐 어떤 책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느 책이 비중을 많이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원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A, B, C, D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A, B, C, D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나와요. 원본에서는. 근데 저는 그냥 빈칸으로만 이렇게 해서 기초부채 얼마, 기말자산 얼마 이렇게 해서 출제되어 있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산식만 정확히 아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단기순이익 5,000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서 단기순이익이 얼마 나와야 돼요? 5,000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와야 돼요? 기말자본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뺐는데 5,000원 나왔어요. 얼마? 그렇죠. 6,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이 나와요. 각각. 기초는 기초 따로, 기말은 기말 따로 이렇게. 그러면 얼마예요? 역으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역으로 하면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더해주면은 기말자산 얼마? 1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식만 알면 어렵지 않죠? 30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3,000원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 1,000원 나와요. 얼마예요? 얼마 빼면 돼요? 기초부채는. 그렇죠. 2,000원만큼 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이냐? 기초부채는 2,000원이 나와야 되고요. 기말자산은 11,000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6,000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은 5,000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에 4개가 다 맞는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밖에 없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거래의 판료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판료소에 대한 문제가 이 2024년도 5회차에도 나왔고요. 6회차에도 나와요. 그 이전 회차에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만들면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르게 만들었고요. 자, 한번 봅시다. 거래의 판료소 이것부터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 전산회계 시험 어떻게 칠래요? 여러분들 회계 분계 몰라가지고 거래의 판료소는 분계의 가장 기초예요.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은 자산의 증가, 오른쪽은 자산의 감소예요. 자산은 플러스 극이고 오른쪽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근데 부채하고 자본은 반대로 흘러가요. 왜냐면은 자산이 올라가면은 부채도 올라가고요. 이거 뭐예요? 돈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물건 샀는데 돈 안 준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요. 이 뜻은 뭐냐면은 출자한 경우죠. 출자나 외부에 이제 주식 교환하는 경우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근데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요. 자산이 올라갔을 때 왜 부채도 부채는 뭐 이게 반대로 되는 거 이해는 했다고 쳐고 그러면 자산이 차변에 올라갔을 때 자본도 차변이지 않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본을 대변 놓는 이유가 자본하고 자산은 가치 증가예요. 가치 증가하고 가치 감소를 해요. 그래서 위치를 반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가치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이 증가하면은 오른쪽도 증가를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가슴 쪽에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변은 비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올라갔을 때 부채도 올라가고 자본도 올라가기 때문에 위치상 반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판료소를 봤을 때 왼쪽은 자산의 증가, 오른쪽 자산의 감소. 다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에 증가를 합니다. 아까 설명했었죠. 자산이 올라가면 부채도 올라가고 자산이 내려가면은 부채도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위치가 밸런스 맞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증가를 반대로 두고 있는 거고요. 얘에 대응을 해서 반대로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이 떨어지면은 부채도 떨어집니다. 자본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치를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내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비용의 발생은 내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괄호에 존재하는 재무제표 작성 순서를 고릅니다. 순서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롱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아무리 문제 창작이라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제 출제위원 분들이 제 문제를 보고 와 이것도 문제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카페에서 회의관리 이거 뭐 50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작성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원손이제로 이제 설명해요. 이거는 전사회계 1급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 순서는 룰이 있어요. 이게 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여갖고 막 작성해가 뭐 수기를 작성해가 뭐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장에 있는 회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작성을 하는 거고 공사는 공사원가 명세서가 있고 분양은 또 분양 명세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특수한 거는 제외하고 이제 공장에 대해서만 설명하자면은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래야지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 금액도 어떻게 되는지 얼추 나오게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해서 제품 매출 원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원가 그 순서를 회계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1순위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2순위는 손익계산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의 매출 원가를 도출하려면은 원가 명세서에 해당하는 원가 흐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공품 제품으로 가는 순서에 대해서 판매도 할 거고 제품 매출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제품 매출이 일어났을 때 해당하는 순수 원가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원가 명세서가 나와야지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 나오면은 단기 순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손익이 나올 때는 자본에다가 기속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절차가 자본인이 이익 잉여금 전문계산서를 통합니다. 뭐 자본 변동표라고 부르죠.
다릅니다. 사실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랑 자본변동표랑 양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나왔는지 그거를 도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해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그 다음에 뭐 처분해가 뭐 주주총회가 얼마 해가지고 그 다음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나오면은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서 그 자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절차가 없으면은 재무상태표 못 만들어요. 왜?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 다음에 처분했는데 차기로 넘어가야 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순서가 앞에 게 없으면은 재무상태표 완성 못합니다. 재무제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순대로 가는 겁니다. 원손이제라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2월 이익잉여금까지 도출해야지만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에 대해서 이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원장을 보고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입니다. 원장 봤더니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맞아요. 부채예요. 부채는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라고 했었잖아요. 문제 4번에서 정기 2월이 대변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기 2월이 차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말은 거래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1월 1일 거는 정기 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죠. 스타트 지점이죠. 근데 4월 8일에 받으러 오면 이제 차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외상매입금 보고 이 위치 금액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은 4월 8일께 외상매입금 기준으로 금액이 650만원 이렇게 있으면은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그렇죠. 차변에 있는 금액이. 대변에 받으러 온 650만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정강업명은요. 반대편에 해당하는 계정강업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있는 계정강업명들이고 5월 5일 거는 차변에 있는 계정강업명이에요. 그래서 이 T자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이 계정 과목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변인지 대변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의가 되면은 거의 95%는 다 이의가 됩니다. 근데 이의가 안 돼서 많이 틀려요. 1300 2급 시험 치면은 진짜 많이 틀려요. 이 문제. 왜냐? 고등학생 아니면 사실 이거를 그려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틀려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 건 어떻게 읽어요? 5월 5일께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가 있어요? 대변에 가 있어요? 대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에 따라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상품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럼 이항하는 거 12월 9일자 거 똑같죠? 아까 4월 8일 거랑 차변에 외상매입금 1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얼마예요? 그렇죠. 보통예금 1100만원. 자, 이걸 보고 이제 거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4월 8일. 외상대금 650만원을 받아 보관 중인 어음 650만원은 배사양수였다. 이거 말이 조금 안 되죠. 나중에 이거 수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배서양수예요. 배서양수가 뭐예요? 어음을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받은 어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차변에 들어가야 돼요. 배서 양수니까. 그러니까 남의 어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의 차변이고 반대가 뭐냐면은 배서 양도죠. 한자어예요. 이거는. 배서 양도는
내가 받고 있던 받으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대변 처리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배서 양도는 내가 주는 거고 배서 양수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움 위치가 배서 양수는 받으러움 위치가 차변이고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그 돈을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긴 거고 배서 양도는 내가 받아놨던 어음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변에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배서 양수였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배서 양도였다는 얘기가 올바른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외상대금 11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자 12월 9일 거 볼까요? 외상대금 보통예금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주는 거예요. 줬다. 지급했다. 이체했다. 라는 의미가 돼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5월 5일 상품 140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5월 5일에 상품을 매입을 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상품 차변에 들어가 있죠. 외상으로 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12월 31일 차기 2월 금액은 2,050만원으로 기입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기 2월은 제가 일부러 비워놨어요. 왜냐? 제가 차기 2월을 적으려고 했는데 차기 2월을 적으면은 회계관리 2급에서는 차기 2월에 비워놓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부러 비워놔요. 그거를. 얼마인지. 그거를 도출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대차 평균의 원리 배웠죠? 대차 평균의 원리가 뭐예요?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은 올바르게 맞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자, 3,900만원이에요. 대변에 있는 금액이. 자, 그리고 차변에 있는 금액도 똑같이 3,900만원이 맞아야 되죠. 근데 그 나머지 금액, 그 남은 거는 뭐예요? 그렇죠. 차기 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얼마? 2,150만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차기 2월 금액은 2,150이어야 돼요. 근데 얼마예요? 2,050만원이잖아요. 아닌 거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하면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올바르게 설명하는 거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재무상태표에서 표시된 내용을 보고 다음 분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 회의관리 2급에서도 몇 번 나와요.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와요. 그다음에 기업에게 상급에서 나와요. 상급에서 출제돼요. 그래서 회의관리 2급에도 이 문제 나오는 게 이상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짝을 맞추는 거예요. 자, 매출 채권 50만원이에요. 매출 채권은 뭐랑 뭐랑 합친 거냐면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합친 용어가 매출 채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합친 금액이 얼마? 50만원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 투자자산은요. 말 그대로 단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단기 매매증권하고요. 투자한 거니까 말 그대로 투자. 그 다음에 투자라기보다는 좀 애매하고 약간 좀 돈을 적립해 놓은 식의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 정기 적금 이렇게 되죠. 40만원 맞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현금이고 대표적인 현금.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뭐 즉 채권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이런 거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였냐면은 현금, 보통예금 이 두 개가 해당이 되는 거죠. 얼마? 100만 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장기 투자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장기 투자 유가증권보다는 장기성 예금? 장기 해가지고 장기 투자 유가증권. 와, 이 옛날 용어인데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없어요. 재무장치표에도 그런 용어 안 나와요. 그래서 장기 투자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사실 일리는 있죠. 사실 일리는 있는데 매도하는 증권은 독립적인 계정 과목이라 가지고 장기 투자 유가증권이라고 이렇게 딱 유사해가지고 통합 표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액도 다르고 미수금은 단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수금은 그냥 미수금 계정 과목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JB는 대손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12월 31일에 대손 설정해야 될 보충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월 1일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 1,000원이다. 다음 중 3,000원이 대손이 발생하게 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를 하며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은 20만원에 대하여 1%만큼의 보충하기로 하였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자, 회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기초 잔액은 1,000원이다. 그래서 기초에 항아리 신주단지로 이렇게 치면은 딱 이제 율곡이 선생님 한 장 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손이 발생하게 돼요.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은 3,000원인데 사실 이 3,000원이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 1,000원 가지고 다 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일단 1,000원은 다 빼놓죠. 대손 충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1,000원을 다 빼놓고 그럼 2,000원 어떻게 될 거냐? 이 2,000원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적립해 놓은 비상금이 없으면은 그냥 비용 처리하고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를 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대손 충당금 상계 처리한 거는 맞아요. 상계 처리는 맞는데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 거는 비용 처리를 했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항아리 신주단지가 1,000원 나갔으니 항아리 신주단지 안에 있는 돈은 없어요. 0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3,000원이 다 나갔다고 해서 3,000원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1,000원 나갔으니 이제 남은 이제 잔액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산 시 매출채권 20만 원에 대해서 1%의 금액을 보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20만 원에 1% 하면 얼마냐면은 2,000원이 돼요.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함정카드가 뭐냐면은 12월 31일에 설정해야 될 보충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충금액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문제에서 보충금액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얼마예요? 4,000원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4,000원이 없죠. 일부러 빼먹었어요, 내가.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대손상각비 금액을 묻는다 하면은 4,000원이고 보충금액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 얼마예요? 2,000원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할 금액은 2,000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성격에 따라 어떠한 계정 과목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취득일은 7월 1일입니다. 취득은 7월 1일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7월 1일에 했고요. 문제가 이제 보면은 좀 잘못됐어요. 예, 날짜를 조금 변경. 날짜를 수정하고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유가증권의 성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물어보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단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장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매도하는 증권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근데 채무증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 물어봅시다. 2024년 7월 1일에 투자하여 단기 시세 차이 목적으로 BTC 코인 1개 얼마냐면은 6,300만 원이다. 이거는 이제 단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6,300만 원. 2번과 3번에 대한 부분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2024년 7월 1일 투자하여 장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ETH 코인 100개가 아니고 100개. 예, 100. 왜냐면 이게 이더리움 코인인데 이더리움 코인이 이제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시세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잘못됐어요. 그래서 100개인데 3억 2,720만 원. 이게 뭐예요? 장기잖아요. 뭐죠?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이죠. 매도하는 증권은 이 부분이죠. 이거는 합친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자, 그러면은 두 개 다 맞는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9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홍구입니다. 자, 악마 다시. 자, 홍구입니다.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원재료, 반제품 등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지,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계층과 운명들은 다 맞아요. 그 다음 강민입니다. 상품 등 구입 시 운반비, 보험료, 수수료 비용 등 부대 비용으로 해당 상품 등 포함합니다. 그렇죠. 구입할 때 운반비, 보험료, 수수료 비용 등은 부대 비용에 해당되면은 들어가는 거 맞아요. 상품 등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 기말 시 실제 재고액과 장부상 재고가 다른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게 그 실제 재고하고 장부상 재고가 안 맞는 경우죠. 이게 뭐예요? 감모인 경우죠. 감모인데 계정은 뭘로 해야 돼요? 평가 손실이에요. 이거는 그 시가하고 원가를 비교했을 때 원가 금액이 더 높은 경우에 차익만큼 처리하는 저가법 형식인 그 방법이었고, 근데 우리는 감모잖아요. 감모기 때문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아닌 뭐예요? 감모 손실로 처리합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알파고입니다. 이분 본명을 내가 까먹어가지고 이제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알파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I 시대의 기초 재고액, 단기 순 매입액, 기말 재고액만 존재하면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맞아요, 틀려요? 알파고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데이터를 딱 봐요. 기초 재고액 얼마, 뭐 단기 순 매입액 얼마,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매출 원가가 띠딕 하면 나온 거예요. 오, 좋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컨셉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3번. 용종에 대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